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시장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상인들이 상권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00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강릉 남대천 하구에 발생한 적조엔 유해 성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적조를 개선할 마땅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삼척시가 육상팀을 창단했습니다. 훈련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 마라톤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옥천호거리 회전교차로의 지정체 원인으로 중앙시장 진출입 문제를 지적하고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상인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강릉 중앙시장 상인 100여 명이 주차장 폐쇄 통보에 반발하며 월화거리 광장에 모였습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강릉시가 갑자기 없애는 건 즉흥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 700에서 900대의 차량들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권이 위축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회전교차로의 교통 문제를 중앙시장 진입 차량으로 전가하는 건 핑계라며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 뒤 상황을 지켜봐 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개를 두고 같이 한번 돌려보자라고 분명히 경제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무시를 당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새벽시장 옆에다 주차장을 차려놓으면 거기서 걸어오겠습니까? 강릉 중앙시장에는 36면의 노상 주차장과 63면의 타워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중앙시장을 찾는 차량들을 수용하기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곽으로 관광객 차량을 빼기로 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측에게 주차장 관리 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했는데 한 달 후면 노상 주차 공간은 없어집니다. 지난 주말 휴일부터 중앙시장 주차장을 남대천변으로 안내하며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들어오는 유입량을 봤을 때 조금 이제 평소 주말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차량들은 남대천 둔치로 유도가 돼서 그쪽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는 걸로. 옥천 오거리 회전교차로의 교통 문제는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 유입량을 조절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회전교차로 해법이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로 확대되며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기획 보도.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강원도 공약을 살펴봅니다. 윤 후보는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산업 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강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꽁꽁 묶인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평화특별자치도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에 초점을 맞춘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규제개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강원도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강원도 스스로 먼저 판단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각종 규제를 얼마나 어떻게 풀어주면서 현 정부와 차별화시킬지가 관건입니다. 광역교통망 완성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선으로 추진되는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를 복선으로 검토하고 제2경춘국도도 조기에 착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보다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과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원도 역점 산업 중에 하나인 동해 북부선 같은 것들 저희가 더 빠르게 추진해서 좀 있으면 부산 사람들도 강원도에 스키 타고 등산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 시대를 위해 인천 송도에서 마석을 잇는 GTX B 노선을 경춘선을 활용해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망 사업들은 사업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강원도 산업을 첨단 디지털화로 재편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춘천 호수권을 비롯해 환동해권과 폐강지역권, 접경지역권과 동계올림픽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첨단화, 디지털화된 또 데이터화된 이런 산업으로 강원도 산업을 재편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큰 틀에서 7가지 공약을 중앙당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어떤 공약이 반영될지는 다음 달이 돼야 확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역대 2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4개 시군에서 146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는 모두 55명이 추가됐고 춘천에서 33명, 강릉 14명, 속초 7, 동해 4, 정선 3, 삼척 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4,85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는 165명이 확진돼 지난해 12월 10일 기록한 170명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는 지난 2018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면제됐지만 2020년 추석 연휴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상 징수했습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에 적조가 발생해 강릉시가 진행한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여러 가지 원인은 찾아냈지만 뾰족한 대책은 사실상 없어 강릉 남대천 하류의 수질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달 전부터 적조가 발생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든 강릉 남대천 하구. 하류의 포남보를 중심으로 색깔차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강릉시가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강릉 남대천 하류에서 발생한 적조는 은편모 조류라 불리는 플랑크톤으로 갈수기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생깁니다. 적조 자체는 유해 성분은 아니지만 흐르지 않고 오염된 채로 고여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강릉시는 어떤 종류의 적조인지는 확인했지만 강릉 남대천 하구의 수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 적조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걸 하나를 하면은 뭐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서 강릉 남대천 하류의 오염 이유는 단 하나,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하류에 가봤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아래쪽 수로는 이처럼 바싹 마른 채 물이 언제 흘렀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강릉 남대천의 생태 유지를 위한 물은 거의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68.8%.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물을 하루 약 10만 톤씩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곧 다가올 농번기에 대비해 일정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릉 남대천의 하천 생태 유지용 물인데 농어촌공사는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만 농업용수와 함께 하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갈수기가 이어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천 유지 용수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늘상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우리 저수지 특성상 우리 강수량 자체가 동절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 강릉 남대천 하구는 고인 채 썩으며 적조까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가 오랜 세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시민들은 악취를 맡으며 산책을 하고 물고기들은 살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영웅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삼척시가 육상팀을 창단하고 마라톤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라톤 훈련에 적합한 지정학적 환경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여성 육상 선수들이 몸을 풀고 트랙을 계속해서 달립니다. 새로 창단한 삼척시청 육상팀 선수 3명이 추위도 잊은 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 한국 신기록을 3번이나 경신하고 바르셀로나와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환기 씨가 초대 감독을 맡아 선수들 지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척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고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막중하고 과학적인 훈련 또 세계적인 쪽으로 해서 흐름 자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보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단팀에서 뛰게 된 선수들도 남다른 각오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 창단된 팀에 입단하게 된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노력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황영조의 고향 삼척시가 어게인 마라톤 도시 삼척을 목표로 육상팀을 창단했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고산지대, 백사장 등 최적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삼척 출신 황영조 감독도 육상팀 창단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 삼척에서 이렇게 팀이 창단됐는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우리 삼척을 또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이 됐으면. 삼척시청 육상팀은 현재 3명의 선수단에 더해 올해 안에 우수 선수 1명을 추가 영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수립하고 어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저인망과 트롤 등 어획 강도가 높거나 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13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감척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근해어선 폐업 지원금을 3년 평년 수익액의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척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낮다고 느끼는 어민들이 많아 2019년 제2차 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암댐 발전 방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선군 번영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도암댐 용도를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에 따라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생태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수질 개선제 사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당 수질 개선제는 수도권 상수원 역할을 하는 춘천 의암호 등에 사용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도암댐을 발전 방류할 경우 기존 방류수의 2배가량 되는 물을 갈수기에 공급할 수 있어 정선 지역 농업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위법성을 확인해달라는 주민 감사 청구에 따라 최근 강원도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선발했으며 센터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건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도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설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하나로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속초 관광수산시장 75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이용자는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17,000원에서 3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4,000원에서 51,000원 미만 구매 시 만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 등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합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부과요율을 2.5에서 5%에서 1%로 낮춰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동해시는 이번 추가 감면으로 50곳의 임차인이 4천만 원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